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4세대 현대자동차 신형 투싼 풀체인지 모델 옆에 서 있는데요. 지금 저도 이 차를 오늘 실물로 처음 보는 겁니다. 저도 3세대 투싼의 오너로서 4세대 투싼에 대한 기대가 정말로 컸습니다. 근데 일단 실물로 본 느낌부터 먼저 전달을 드리면 3세대 투싼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멋진 모습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이미 많은 리뷰를 보셨겠지만 저는 실물로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아직 실물로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던 그 4세대 투싼과는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물로 보면 사진과 영상에서 담아내지 못한 디테일들과 그런 멋진 모습들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천천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옆에 전시되어 있는 모델 먼저 스펙을 말씀드리면 이 차량은 1.6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그리고 익스테리어 컬러는 아마존 그레이라는 컬러인데 굉장히 오묘하고 이 아마존 그레이라는 컬러가 이번 투싼 풀체인지의 오피셜 컬러예요. 실제로 보면 녹색빛이 조금 많이 나는데 제네시스 GV80에 있는 핀도스 그린과는 또 그 결이 조금 다릅니다. 핀도스 그린은 조금 더 초록색의 티가 많이 나지만 아마존 그레이가 사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레이의 느낌이 나요. 펄감도 굉장히 선명하고 그리고 되게 고급스러운 녹색 느낌이 나요. 녹색이라기보다는 약간 카키색에 가까운 그런 외장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매력적입니다. 사실 이번 투싼은 밝은 색보다는 조금 어두운 컬러, 근데 어두운 컬러 중에서도 이 아마존 그레이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실버가 되게 제 스타일이었는데 실버 외에도 이 아마존 그레이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서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테그레이티드 아키텍처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통합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헤드라이트와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라지에이트 그릴이 통합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진짜 헤드라이트는 이 하단에 있고 이 위에 있는 건 주간 전조등입니다. DRL이 라지에이트 그릴과 통합형을 이루고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껐을 때와 켰을 때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그 배트맨 영화를 보면 투페이스 하비가 나와요. 하비가 반은 이제 화상을 입어서 약간 얼굴이 다 까지고 반은 원래 모습 하고 있는데 약간 이 신형 투싼 풀체인지가 그런 느낌입니다. 투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라이트를 껐을 때와 켰을 때. 그리고 뭐 많은 분들께서 언급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 이 로고, 엠블럼이 또 크롬, 다크 크롬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사실 브랜드의 이 엠블럼을 이렇게 어둡게 처리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엠블럼이 가장 돋보여야 하는 부분인데 그 엠블럼을 그릴과 이렇게 일체감 있는 컬러로 매칭을 했다는 건 굉장히 또 혁신적인 도전이자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면부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되게 많아요. 인테그레이티드 아키텍처에 이어서 히든 라이팅 램프 또한 DM8 소나타에서 쭉 이어져 온 그런 특징입니다. 히든 라이팅 램프는 말 그대로 꺼져 있을 때는 그릴 같지만 켜놨을 때는 이렇게 라이트가 되는 히든 라이팅 램프 또한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의 라지에이트 그릴과 헤드라이트. 전반적으로 이 헤드라이트의 특징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히든 라이팅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브랜드에서 따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면부를 봤을 때 메르세데스 벤츠의 순수 전기차인 EQC가 생각난다라는 말도 많은데 사실 디테일로만 보면 저도 EQC를 많이 보고 타봤거든요. EQC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독특한 부분들, 그리고 색다른 부분들이 이번 신형 투싼 풀체인지를 더욱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상향등과 같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주간 전조등의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끝쪽 보면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져보면은 그대로 패턴의 결이 살아있어요. 네. 이런 데까지도 디테일을 살려놨다라는 건 디자이너분들이 끝까지 고심을 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면부를 딱 보면 되게 특징적인 부분도 많고 되게 화려해요.
그래서 여기 3천만 원대 혹은 2천만 원대 준중형 SUV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디테일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놨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보닛을 보게 되면 약간 메르세데스 벤츠의 파워던 보닛이라고 있어요. 보닛의 볼륨감을 굉장히 이렇게 놔둔 부분인데 이 투싼 풀체인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볼륨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성능 모델이 아니지만 이렇게 볼륨감을 굉장히 살려놔서 확실히 일반적인 모델 같진 않다. 그래서 투싼 N라인도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또한 멋진 외관에 이어서 멋진 성능까지도 갖춘 모델이 N라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끝까지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익스테리어 디자인에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싼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시장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유럽이나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터키에서도 제가 터키를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터키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델이 바로 투싼입니다. 터키는 이제 1600cc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45%의 세금을 매기고 2000cc 미만의 차량에서는 90%의 세금을 매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1600cc의 투싼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노린 차량이 바로 투싼이라서 익스테리어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은 것 같고요. 전면부에서도 볼거리가 많지만 측면부도 볼거리가 많아요. 우리가 아반떼에서도 봤었던 이 측면에서의 굉장히 다양한 이런 디테일들을 투싼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투싼은 또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되면서 저중심과 운동 성능을 많이 높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또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8인치까지밖에 못 넣어요. 하이브리드는 19인치가 적용되지 않고. 그래서 이 측면부의 디테일도 굉장하다. 네, 이런 디테일은 차가 조금 어두워질수록 익스테리어 컬러가 어두워질수록 조금 더 선명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은 꼭 실제로 한번 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실제로 보면 와 정말로 이게 이 준중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인가 그런 디자인 퍼포먼스인가를 직접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클래딩에까지도 이렇게 디테일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부분들 보면 볼수록 참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쪽 부분 여기도 크롬으로 다 이렇게 처리를 해놨어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밑에서 보다 보니까 또 위를 놓쳤는데 위에도 또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들을 보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크롬으로 돼 있죠.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모르는데 멀리서 보면은 이 밑에가 잘 안 보이고 여기로 주로 시선이 가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차를 더욱더 낮아 보이고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만드는 이 라인을 또 이렇게 시선을 이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좀 더 낮아 보이는 쿠페형 스타일리시함을 갖춘 그런 또 디자인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후면으로 한번 와볼게요. 후면부를 보면 후면부도 정말로 디테일이 많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위에서부터 보면 일단 딱 보시면 뭔가 허전합니다. 와이퍼가 없어요. 여기 안쪽에 히든 타입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소렌토에서 먼저 선보였던 부분인데 레인지로버 보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고급 럭셔리 SUV들이 사용하던 방식을 투싼에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오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이 엠블럼입니다. 이 엠블럼을 만져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져보면은 그냥 이렇게 평평해요. 민자입니다. 민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놀랐고요. 그리고 엠블럼을 이렇게 약간 그랜저, 신형 그랜저처럼 이렇게 각도가 약간 뉘어지게 설정했다라는 것도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엠블럼도 굉장히 유니크해요. 그간 현대에서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이었고 그 다음은 좌우 통합형 일자형 테일램프입니다. 이 테일램프가 좌우를 쫙 가로지르면서 차를 더욱더 넓어 보이게 하고 낮아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사용하는 와이드 앤 로우 형태의 테일라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신형 산타페에서도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투싼에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테일램프의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선명하고 살아있어요. 이 옆에는 벤츠 같은, 오늘 벤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벤츠도 E클래스나 S클래스에서 스타더스트 테일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은하수에서
이제 별이 막 반짝이는 그런 스타일의 원래 스타더스트 라이트를 먼저 썼는데 투싼에도 그게 적용돼 있어요. 스타더스트 라이트의 특징은 이제 어느 각도에서 보든 왼쪽에서 보든 오른쪽에서 보든 위에서 보든 아래에서 보든 모두 다 일정한 밝기로 보여진다라는 게 스타더스트 테일라이트의 특징인데 투싼도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벤츠가 사용하고 있는 스타더스트 테일라이트와 동일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램프의 디테일도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와, 이게 준중형 SUV, 이게 세단이 아니라 SUV라는 점에서 더욱더 이런 디테일들이 놀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타던 3세대 투싼이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제네시스를 타고 있긴 하지만 투싼도 제네시스 못지않게 정말로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췄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값 이상은 하는 디자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는 또 4륜 구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H-트랙이 적용되어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제 방향 시등이에요. 방향 시등 같은 경우에는 신형 카니발처럼 하단에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운전할 때 앞차와 좀 붙어 있으면 방향 시등 키더라도 밑에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턴 시그널을 켠 게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다. 너무 이 라이트의 디테일을 살리다 보니까 요 턴 시그널을 조금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멋있는데 여기 턴 시그널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여기에도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을 잃지 않았어요. 전면부의 파라메트릭 주얼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후면부에서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경을 썼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여기 디퓨저는 그렇게 과격하진 않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SUV답게 멋지게 마감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를 모두 다 둘러봤는데요. 정말 뭐 하나 뺄 곳이 없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전면부도 정말 화려했고 측면부는 과격했고요. 후면부는 굉장히 또 멋진 후면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로 꼭 보시길 바랄게요. 저도 사진으로 봤던 거랑 실물로 봤던 거랑은 확실히 멋있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익스테리어를 봤을 때. 물론 이렇게 만들려면은 이 차량이 지금 차량 가격이 3,600만 원입니다. 비싸요. 투싼 치고는 비싼 편입니다. 사실 투싼을 3,600만 원 주고 구입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3세대 투싼을 구입했을 때가 3,100만 원, 3,100만 원 정도에 구입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거의 풀옵션으로 구입하긴 했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풀옵션으로 했을 때 500만 원 정도가 비싸진 거죠. 이것도 완전 풀옵션은 아니에요. 플래티넘 3가 들어간 차량인데 썬루프랑 플래티넘 3랑 H-트랙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3,600만 원이기 때문에 결코 저렴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또 그만큼의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익스테리어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드렸고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꼭 실물로 한번 보시길 바라고 아마존 그레이 컬러가 정말로 멋집니다. 이번엔 4세대 신형 투싼 풀체인지의 인테리어를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테리어는 아마존 그레이였고 인테리어 컬러는 그레이 컬러로 적용되어 있어요. 그레이지만 약간 베이지의 느낌도 살짝은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딱 보면 제가 또 3세대 투싼 오너였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말 풀체인지답게 바뀌었어요. 정말로 이전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완벽히 바뀌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에도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한번 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기 왼쪽부터 보게 되면 일단 여기 메모리 시트가 있잖아요. 이 메모리 시트가 2명까지 저장 가능한데 이걸 여기에 넣을 생각을 했어요. 와, 이건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보통 뜬금없이 여기에 있거나 뭐 이렇게 통일성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 일체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뭐 특이점은 없고 여기는 이제 또 직물로 마감되어 있어요. 근데 직물이 나쁘다 좋다라는 평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개인의 차이고 이 차량이 뭐 굳이 나파 가죽까지 들어가야 되는 등급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직물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직물이 또 그런 가죽보다는 오염에도 강하고 또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착석을 해보겠습니다. 착석을 했을 때는 역시나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바로 여기 중앙에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좀 뜬금없이 있다라는 평들이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일체감은 좀 떨어져요. 일체감은 좀 떨어지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뭐랄까 영한 느낌이 많이 들고 최신식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이랑 봤을 때는 일체감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대부분 이렇게 듀얼 와이드 스크린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일체감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분리형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디자인들은 이렇게 10.25인치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와 하단에는 모두 다 터치예요. 터치여서 조금 호불호가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의 대부분의 차량들은 다 터치로 바뀌거나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조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는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대부분 터치로 갈 거예요. 아날로그 버튼들은 점차적으로 없어질 거기 때문에 투싼이 그걸 조금 더 빨리 받아들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사진으로 봤을 때와 실물로 봤을 때 이 센터 디스플레이의 그런 차이점은 거의 없어요. 실물로 봤을 때도 멋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제가 제규어 XJ를 탔을 때 느꼈던 부분인데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앉았을 때 뭔가 나를 감싸주고 있다, 되게 편안한 느낌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디자인하게 되면 이렇게 버리는 공간들이 많아요. 이렇게 직각으로 디자인하게 되면 차가 좀 더 넓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하면 좀 느끼기에 좁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더 디자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또 다 이어져 있죠. 이런 부분도 일체감 있게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납 공간도 여기 있고요. 무선 충전도 마련되어 있고, 이런 상세 버튼들에 대한 설명은 제가 또 리뷰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버튼식 기어 변속기 P가 되게 크게 마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컵홀더는 따로 이렇게 덮개는 없고요. 여기는 양문형은 아니고 이렇게 위쪽으로 열리는 타입이고, 이 차는 인스피레이션 트림이기 때문에 여기 워크인 디바이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까지 마련되어 있고, 그러면 이번에 뒷좌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느낀 점은 시트 포지션이 되게 높아요. 제가 항상 모든 차를 제일 낮춰서 운전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제일 낮췄어요. 더 안 내려갑니다. 근데 제 키가 178인데 좀 높아요. 저는 좀 더 낮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게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됐으면 더 낮아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시트 포지션이 좀 높습니다. 이게 제가 딱 타자마자 느꼈던 부분이에요. 좀 더 낮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뒷좌석, 앞문이 잘 안 닫혀요. 이렇게 세게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시장에는 롱 휠 베이스로 출시됐다라고 해요. 이번에 일반 휠 베이스랑 롱 휠 베이스가 있는데 한국에는 롱 휠 베이스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보면 제 키가 178이거든요. 근데 앞좌석을 아까 딱 제 포지션으로 했고 지금 한 뼘도 더 남아요. 한 뼘하고도 이만큼이 더 남죠. 실내 공간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족한 면이 전혀 없습니다.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앉았을 때 부족함이 전혀 없고요. 뒷좌석 송풍구도 있어요. 그리고 요 그레이 컬러 시트 보면 볼수록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아반떼에도 적용되었었는데 이 컬러감이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트 리클라이닝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도 됐었어요. 투싼은 원래도 됐었는데 원래 되던 거보다 더 많이 돼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한번 누울 때 1단계, 그리고 2단계, 그리고 3단계 엄청 눕혀져요. 지금 보면은 3세대 투싼보다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하죠. 이 정도 세그먼트에서 이 정도가 눕혀진다는 건 충분합니다. 뒤에는 열선 시트 있고 따로 여기 선블라인드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트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이 밑에 있어요. 여는 게 되게 밑에 있습니다. 물론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요 약간 차박 컨셉, 캠핑 컨셉으로 전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트렁크를 접지 않았을 때는 뭐 크게 부족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서 여기 당기면 또 이렇게 트렁크에서도 저기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폴딩이 가능하고, 이번 신형 투싼 풀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폴드 앤 다이브라고 해서 거의 플랫하게 평평하게 접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평평하게 접히는지. 네, 이렇게 접었는데 정말 완전히 플랫하지 않아요. 완전히 평평하진 않고 거의 뭐 타 브랜드에 비해서는 많이 눕혀지긴 하는데 완전히 평평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는 이게 또 안 돼요. 폴드 앤 다이브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를 닫을 때 혹시 이렇게 뭐 팔이나 어깨나 이런 게 낄 수가 있어요. 부주의할 때 한번 이게 멈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팔이 걸렸을 때 멈추긴 멈추는데 굉장히 심한 압력으로 누릅니다. 이거 아이들이 했을 때는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조심하게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네. 이 정도면은 다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항상 조심해 주시고. 네, 그래서 오늘은 4세대 투싼 풀체인지에 대한 익스테리어랑 인테리어 리뷰를 한번 전달 드렸는데요. 지금 또 라이트를 끈 상태예요. 라이트를 끄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껐을 때와 켰을 때 느낌이 또 색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직접 한번 눈으로 보시면은 확실히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신 것과는 다가오는 디테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한번 직접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최대한 제가 전달 드리고 싶었지만 전달 못 드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물로 꼭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세대 신형 투싼 풀체인지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